안녕하세요. 본 동영상에서 발표할 논문은 Some Re-Evaluating Summarization Evaluation이라는 논문으로 TACL 2021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번 발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목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논문은 문서 요약에 관련된 평가 기준에 대한 논문입니다. 문서 요약은 문서가 주어졌을 때 요약문을 도출하는 과업입니다. 문서, source text는 한 개의 문서이거나 여러 개의 문서일 수 있습니다. 요약문인 target text는 짧고 간결해야 하며 source text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합니다. 문서 요약은 크게 두 가지 extractive summarization과 abstractive summarization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tractive summarization은 문서에서 중요한 부분을 선택하여 요약문으로 선정합니다. 이는 비교적 쉬운 과업이나 원 문서 내에 존재하는 문장만 사용해야 하므로 표현에 대해서 제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abstractive summarization은 이와 반대로 새로운 문장을 생성하여 요약문을 작성합니다. extractive summarization에 비하여 비교적 어려운 과업이지만 사람이 직접 요약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서 요약에 대해서 학습한 모델이 도출해낸 문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주로 자동평가와 수동평가의 두 가지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합니다. 오토매틱 이밸류에이션, 즉 자동평가는 일반적으로 정답 문장과 모델이 도출한 요약문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주로 평가합니다. 루지 스코어와 메테오라는 스코어가 대표적입니다. 사람이 평가하는 휴먼 이밸류에이션, 즉 수동평가는 일반적인 자동평가 기준이 겹치는 n그램만을 파악하여 의미 자체를 잘 잡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이는 사람이 직접 정답 문장과 모델이 도출한 요약문을 보고 요약문을 평가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동평가는 루즈 스코어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는 정답 요약문과 모델의 요약문이 얼마나 겹치는지를 나타내는 점수입니다. 모델의 요약문 중 정답 요약문과 겹치는 정도를 리콜로, 정답 요약문이 모델의 요약문과 겹치는 정도를 프리시전으로 하여 계산한 후 이 두 가지의 조합 평균인 F1 스코어를 루지 F1 스코어라고 하여 이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루지 1 스코어를 계산하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뉴스에 대하여 정답 요약문이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문장으로 주어졌고 모델은 이 뉴스를 보고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라는 요약문을 내뱉었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루지 1 스코어, 즉 유니그램에 대한 리콜을 계산해보면 5분의 3, 그리고 프리시전을 계산해보면 7분의 3이 나오게 되고 이에 대한 조합 평균을 계산하면 2분의 1이 루지 1 F1 스코어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앞 예시인 기준금리가 동결이 될 가능성이 크다와 기준금리 동결이 유력하다는 사람이 봤을 때는 사실상 동일한 뜻을 지니게 됩니다. 루지 스코어는 단순히 동일한 단어와 순서의 유무만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힘듭니다. 따라서 이전 논문도 그렇고 최근 논문들은 루지 스코어와 함께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수동평가를 도입하여 요약 모델을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논문을 쓰거나 실험을 하는 사람이 비용을 지불하여 사람을 직접 고용하여 요약 문장을 평가합니다. 여기서 사람을 쓸 때 가장 유명한 사이트는 아래 예시와 같이 사람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플랫폼인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가 많이 사용됩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논문에서 소개했던 폴리토프라는 수동평가 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은 예시로 수동평가 기준을 제안했습니다. accuracy, 즉 모델이 생성한 요약문이 소스 텍스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하는지를 보는 지표를 이렇게 아래와 같은 5가지의 예시로 들었고요. fluency, 즉 단순한 언어적 특징을 보는 지표로 아래와 같은 3가지 예시를 표현했습니다. 각 평가 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요약 모델 평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본 논문의 저자들은 얘기합니다.
최근까지도 대부분의 문서 요약 모델이 제한된 논문들은 앞선 방식들로 본인들의 모델을 평가합니다. 저자들은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되고 불안정한 평가 기준이 여전히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제한된 루즈 스코어가 처음 제한된 이후에 이 루즈 스코어에 다양한 단점이 제기되었지만, 그리고 다양한 단점을 보완한 또 다른 평가 기준이 새롭게 등장했지만 여전히 루즈 스코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약 모델에 대한 통일된 평가 방식이 없다고 합니다. 최근 제한된 모델들은 소수의 베이스라인 요약 모델들만을 기준으로 비교 대상으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이 직접 평가하는 수동 평가를 하는 방식과 절차가 논문별로 모두 다릅니다. 본 논문의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식을 통해 요약 모델의 평가 기준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가 방식 및 모델을 모두 총정리하였습니다. 14개의 자동평가 기준과 4개의 수동평가 기준을 정리하였고, 23개의 최신 문서 요약 모델을 본 논문을 통하여 정리했습니다. 각 23개의 모델의 결과물에 대해서 앞선 평가 기준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여기서 모델들은 CNN 데일리 메일이라는 대표적인 영어 문서 요약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하고, 이제 테스트셋에 대해서 도출된 문장들을 자동 그리고 수동 평가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들은 모델 요약문과 평가 매트릭을 모듈화하였습니다. 이는 후속 연구를 위해서 공개된 것이고, 이제 매트릭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파이썬 패키지를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서 소개한 이밸류에이션 매트릭과 문서 요약 모델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4개의 자동 평가 매트릭입니다. 위 3개는 루지 스코어 기반 평가 매트릭으로 가장 처음에 예시로 설명드렸던 루지 스코어, 두 번째는 임베딩을 이용해 유사한 의미의 단어에도 루지 스코어를 계산하도록 하는 루지 스코어의 이제 기존의 단점을 개선한 루지 WE, 세 번째는 루지 WE, 그리고 젠슨 셰넌 다이버전스를 인풋 피처로 받아 수동 평가 점수를 산출하는 MLP를 학습함으로써 이제 점수를 도출해내는 S 큐빅이 있습니다. 아래 4가지는 최근 많이 사용되는 벌트를 기반으로 평가하는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보는 4번째는 버트 스코어라는 점수로 모델 요약문과 정답 요약문을 함께 입력받아 유사도를 측정하는 버트 모델을 학습한 후 이제 평가하는 모델입니다. 무버 스코어는 이제 웨서스타인 디스턴스로도 알려져 있는 Earth Mover Distance라는 매트릭을 사용하여 모델 요약문과 정답 요약문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6번째 Sentence Mover Similarity는 Earth Mover Distance를 확장해 문장 간 유사도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유사도를 측정하는 매트릭입니다. 7번째 Summa QA는 버트 기반의 Question Answer 모델을 통해서 요약문을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다음 7가지입니다. 8번째로 소개해드릴 것과 9번째는 정답 요약문 없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매트릭입니다. 8번째 블랑크는 사전 학습된 언어 모델을 이용해 문장을 평가하는 방식이며, 9번째 슈퍼트는 가짜 수도 정답 요약문을 만들어 문장 유사도를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10번째 블루스코어는 번역 태스크를 보셨던 분들은 익숙할 텐데, 앵그램에 겹치는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모델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번역문의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는 매트릭입니다. 11번째 CHRF는 글자, 캐릭터 기반의 앵그램 겹치는 부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매트릭입니다. 12번째 메테오는 기존의 이제 문서 요약에서 좀 사용되었던 번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던 매트릭으로 유니그램의 얼라인먼트를 계산하는 매트릭입니다. 13번째 CIDR은 n그램의 코어커런스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매트릭이며, 마지막 데이터 스태티스틱스는 원 문서와 요약문의 통계량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매트릭은 문서 원 논문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도 하고 이제 각각의 출처가 논문에 기재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동평가 매트릭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총 아래 4가지 기준에 대해서 사람이 1부터 5까지의 리커트 척도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CNN 데일리 메일이라는 데이터셋의 테스트 데이터셋 중 임의로 선정된 100개의 문장에 대하여 수행되었습니다. 4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코헤런스는 모델이 도출한 요약문들이 어색하지 않고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두 번째, 컨시스턴시는 모델이 도출한 요약문이 원 문서의 정보를 올바르게 담고 있는가에 대해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세 번째, 플루언시는 모델이 도출한 요약문이 문법, 대소문자 구분 등을 올바르게 하였는지를 평가합니다. 네 번째, 렐러번스는 모델이 도출한 요약문이 원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평가합니다. 평가 방식은 한 문장당 8명이 평가를 수행하는데 8명은 5명의 일반 평가자 및 3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평가자는 아마존 메커니컬 터크에서 이미 10,000개 이상의 작업을 했고 97% 이상의 통과율을 보인 사람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는 문서 요약 관련 논문을 작성했거나 작성한 사람의 지도교수로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는 또한 2가지 스텝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스텝은 일반 평가자와 동일하게 그냥 평가를 수행한 것이며 두 번째는 첫 스텝의 평가가 아래와 같이 상이할 경우 재평가를 수행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2명의 전문가가 유사하다고 평가하고 1명만 다르게 평가했을 경우 그 1명만 다시 평가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3명의 전문가가 모두 다르게 평가한 경우 3명 모두 다시 평가했다고 합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러한 두 번째 스텝을 도입했을 때 집단 지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게 되는데 저자들은 이를 인정하며 토론을 통해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평가하도록 장려했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본 논문에 사용된 모델입니다. 2017년부터 19년까지 발표된 총 23개의 문서 요약 모델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이 23개의 문서 요약 모델을 저자들이 직접 학습하고 그러진 않았고 각 모델의 저자로부터 CNN 데일리 메일로 학습된 요약 모델이 도출한 테스트셋에 대한 요약문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각 모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메트릭 리이밸류에이션, 즉 평가 결과,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동평가에 대한 결과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수동평가를 수행한 평가자들의 차이를 분석했습니다. 차이는 킬펜도르프의 알파 코에피션트를 사용했습니다. 알파는 간단하게 말해서 1에 가까울수록 평가자 간 이견이 없다는, 즉 동일하다는 뜻이며 0에 가까울수록 서로 다른 의견이 많다는 뜻입니다. 예상할 수 있듯이 전문가 평가의 두 번째 스텝은 이제 첫 번째에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다시 한 번 더 평가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의견 차이가 가장 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8명이 한 문장에 대해서 각각 평가를 했을 때 도출되는 점수들의 분산을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하여 비교하였습니다. 여기서 왼쪽이 일반 평가자들의 평가, 오른쪽이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왼쪽을 보시면 4가지 매트릭에 대해서 일반 평가자들은 분산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이 4개의 매트릭에 일반 평가자들이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요약문의 전체적인 퀄리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가장 오른쪽은 전문가들의 스텝 2에 대한 두 번째 스텝에 대한 평가 결과입니다. 스텝 1에서 스텝 2로 가면서 전체적인 분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동일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겠죠. 그러나 렐러번스와 코헤런스는 여전히 분산을
분산이 큰 양상을 보인다고 했는데요. 코헤런스는 모델이 도출한 요약문들이 어색하지 않고 올바르게 구성되어 있는가, 렐러번스는 도출한 요약문이 원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매트릭이었습니다. 즉, 이 두 가지가 분산이 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주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평가 지표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일반 평가자들과 전문가의 평가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가지에 대해 피어슨 상관계수를 계산했습니다. 피어슨 상관계수가 크다면 일반 평가자들과 전문가의 평가가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약간 유사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실험 결과는 0에 가깝게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일반 평가자들과 전문가의 평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것에 대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는 요약문이 잘 쓰여진 예시입니다. 여기서 전문가들은 만장일치로 높은 점수를 평가했으나 일반 평가자들은 비교적 낮은 점수를 매기는 경우가 다음 예시와 같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정보를 담은 예시입니다. 본 예시에서 전문가들은 컨시스턴시에 매우 낮은 점수를 매겼지만 일반 평가자들은 이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컨시스턴시는 모델이 도출한 요약문이 원문서의 정보를 올바르게 담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세 번째는 비문이 들어간 예시입니다. 이렇게 비문이 들어갔을 때 전문가는 플루언시에 대해 매우 낮은 점수를 매겼지만 일반 평가자들은 이를 잘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전문가의 평가와 일반인이 평가했을 때도 이렇게 평가 점수에 대해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본 논문의 저자들은 밝혀냈습니다. 다음은 자동평가에 대한 그 기준을 수동평가와 비교를 했습니다. 여기선 켄달의 타우 랭크 코릴레이션을 계산했습니다. 첫 번째로 코헤런스를 봤을 때 자동평가 매트릭이 수동평가 매트릭과 수동평가 매트릭 중 코헤런스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매트릭들이 전체적인 구성이 아닌 자동평가 매트릭이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평가 매트릭이 렐러번스와 낮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렐러번스는 원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요약문이 담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내용이 개개인의 주관성을 내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컨시스턴시와 플루언시는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자들은 하지만 이는 낮은 추상성, 낮은 앱스트랙티브니스를 의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원 문서의 표현을 모델이 도출한 요약문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으로 모델별 수동평가 점수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최신 모델인 T5, BART, 페가수스와 같은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 기반 모델이 대부분의 매트릭에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쳐진 추출 요약 모델은 코헤런스와 렐러번스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표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가장 위에 있는 레퍼런스 서머리, 즉 정답 요약문도, 학습에 사용하는 정답 요약문도 수동 평가에서는 크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는 CNN 데일리 메일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CNN 데일리 메일의 정답 요약문은 사람이 이제 뉴스 기사에서 주요 항목 파트, 영어로는 블랙 포인트라고 표현되는 파트를 그대로 가져와서 정답 요약문으로 사용한 것인데요. 이 블랙 포인트가 본문에 등장한 적 없거나 불필요한 광고성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저자들은 얘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별 자동평가 점수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했습니다. 수동평가와 대부분 동일한 양상을 띠지만 정답 요약문 없이 판단하는 매트릭에 대해서는 추출 요약 모델이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문서 요약과 관련하여 통일성 없이 사용되던 평가 방식들을 총정리했습니다. 20여 가지의 최신 요약 모델들에 대해 모든 방식을 적용하여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 논문들의 평가 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를 위해 각 모델들이 생성한 요약문을 공개하고 평가 결과, 평가 모듈 또한 공개하였습니다. 공개된 GitHub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